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 여당의 공세 수위가 아주 이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자, 이런 아주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고요. 또 인터뷰 당사자 인용 보도한 기자들을 경찰에 지금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내에서는 정치적 뒷배 없이 김만배 혼자 한 일이 아니다. 또 조작 보도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 이재명 대표 SNS에 뉴스타파 글 등이 사라진 걸 두고 숨기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딴 실정으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실 여당이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 카드를 쓰고 있다. 또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인터뷰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당시 이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이미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이라서 대선판에 준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그거보다는 언론 길들이기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성범 의원님, 이게 뭐 혼란스러운데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김만배와 신학림 간에 1억 6,500만 원이 오간 게 공모의 대가 내지는 사전 약속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무슨 뜻이냐. 둘이서 짜고 자 내가 이 신 선배한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중에 대선 전에 뉴스타파라 이래 진보 언론에 던져주세요.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했는지는 수사 과정이다 몰라. 그러나 다만 분명한 사실은 후반부 그러니까 뉴스타파에 전달된 전후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윤석열 낙선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사실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했는데 6개월 후에 그 파일이 전달됐다. 뉴스타파에. 근데 뉴스타파에 보도되기는 대선 사흘 전이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온 매체가 당시 친여 매체예요. 매체들이 그냥 이걸 뉴스타파 보도를 그대로 받아서 전제하다시피 방송에서 이틀 때렸다고. 선거 직전까지. 이게 다 뭐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아니 부산 그 11년 전 2011년도에 윤석열 검사가 부산 저축은행 사건 수사하면서 브로커 조우영이를 봐줬다. 커피 타주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나가.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사람도 살아남고 대출받은 돈도 살아남아서 대장동이 된 거다. 그래서 몸통은 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다라는 논리에 근거로 활용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보니까 커피를 타준 것은 박모 검사도 아니었고 검찰 직원이었고 주인 검사는 박모 검사였고 윤석열은 얼굴도 조우영 얼굴을 못 봤다고 하네. 이런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앞부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뒷부분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처음부터 개입해서 기획을 한 것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 증거는 없어. 하지만 적어도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참 120% 활용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 한 사건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 낙선 공작, 언론 개입, 언론을 활용한 낙선 공작이었다고 보죠. 공작이라는데요? 공작까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의 설명 또 여권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저도 과거에 이제 경선 막바지, 선거 막바지 되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지역신문사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실 그런 피해가 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큰데 이제 신성범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좀 약간 검찰도 그림을 그리는데 허술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의 일이거든요. 6개월 전에 돈이 오갔다. 그리고 또 녹취 내용을 보면 어쨌든 허술해요. 1시간 반 분량인데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나중에 이 녹취록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정치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허술해요. 근데 물론 뉴스타파에서 선거 막바지에 보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밝혀야겠죠. 그 부분은 어떤 원인인지 밝혀야겠지만 우리 신성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주당과 어떤 교감 또는 어떤 공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밝혀진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검찰의 역할 또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 이해는 되는데 우리 정부가 현재의 윤석열 정부가 너무 과거 것들 1년 반 전의 선거까지도 계속해서 파고 뭐 5년 전 것 파고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들추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거를 들춰서 물론 현재의 지지도의 어려움, 정책의 어려움을 만회하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어떤 게 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를 이렇게 파는 정부가 미래에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 네, 선거에 이겼는데 왜 그래?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과거가 아니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이것은 피해자가 꼭 뭐 국민의힘만 되라는 법은 없어요. 민주당도 얼마든지 이러한 거짓 보도에 의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요. 민주당에서 여기에 뭔가 연루돼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우상호 뭐 의원 같은 분이 이거 침소봉대했다. 이거 뭐 원래 알려진 거라 대선에 영향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듣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당한 적도 있고 2002년에 대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짓 보도를 어찌 되었건 대선 때 뭐 TV 토론에서도 후보가 상대 후보 면전에서 얘기를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미안한 표시라도 해주셔야 뒤에 배우설이라는 게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역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걸 봐요. 이 보도가 왜 뉴스타파에서 그날 했냐. 뭐 직전이다 대선 직전 그것도 있는데 이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줘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녹음 파일을 3월 4일 날 줘요 뉴스타파에다가.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 전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이루어져요. 대선판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 뉴스타파에 줬다. 날짜가 공교로운데요.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 김만배가 다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왜 3월 4일에 이거를 뉴스타파에다 줬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걸려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이 총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좀 현안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가 되고 있는 사안과 정치적인 공세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은 김만배 씨하고 신앙님 전 노조위원장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뭐 배임 수증제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뭐 민주당 배후설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의 배후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단계들을 넘어서서 정치적 공세에서 끝나지 않고 개별 언론사에 대해서 뭐 폐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의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 것 이거는 또 한 측면에서는 언론에 대해서 길들이기, 뭐 탄압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려면 수사 단계에서 좀 사실관계에서 조금 더 뭔가가 밝혀져서 그 중간 단계들이 있는 다음에 그런 다음으로 이야기가 가야지 벌써부터 아직 뭐 배후설이라든지 뭐 대선을 통해 뭐 조작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 민주당 배후설 나아가서는 언론에 대해서 뭐 폐간 운운 이런 거는 전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